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지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문제는 참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죄성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부족을 보아야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나 충동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듣고 감정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비판이라는 칼을 가지고 함부로 상대방을 향하여 쑤시고 찌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비난과 상처들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비난과 공격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의도는 없는데 생각 없이 말해서 고통을 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인지적인 게으름, 생각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렇게 반추하며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무 말이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말하는 사람 그 자신도 나중에 매를 자청하는 꼴이 되어서 스스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에게 함부로 비판의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생각과 그 기대대로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의 말을 우리 자녀에게 쉽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점점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심어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할 때는 사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욕구대로 다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비판하는 비판의 말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식은 부모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게 되어지고 부모에게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면서 자기를 내던져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말이죠, 나의 말이 자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면 입을 닫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이 새 황금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문은 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참말인가. 두 번째 문은 나의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은 나의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문을 통과한 말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가? 죄 짓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나 공동체,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를 살펴보아서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나를 점검한 다음에 그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함부로 찔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실력과 인격을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 그 칼을 잘 사용해야만 칼이 흉기가 아니라 수술용 메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